밖에 나갔던 공급망들이 미국 안으로 들어오면 미국 좋으면 미국으로만 끝나고 이게 중국이라든가 아니면 이전에 있었던 아시아 국가 또는 한국 같은 국가들한테 이게 옮겨오는 게 많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앞으로 이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증권시장을 볼 때도 네. 앞으로 미국이 좋으면 한국도 좋을 거란 이 얘기들이 이제 성립 안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장인 거고. 여러분, 저는 요즘 8월과 9월에 저를 반성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미국 걱정 왜 했을까요? 천조국 걱정하는 거 아닌데 간밤 뉴욕 증시를 보면 다시 한번 반성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 연착륙이 아니라 아예 안 들렀다 간다. 공중급유로 저금리 한 번 놨고 무착륙으로 간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반면에 이거 다 거품이고 대선 끝나면 큰일 난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죽어가던 중국이 살아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그 와중에 우린 어떻게 될까요? 자세한 내용 신한투자증권 이선엽 이사와 함께 공부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사님, 미국 경제는 8월과 9월에 왜 걱정했나 싶을 정도인데 저는 미국 안 가본 지 오래돼가지고 지금 미국 경기가 어떤지 모르거든요. 지금 미국의 경기는 실제로 어떻습니까? 지표로 보면 굉장히 좋고 실제 가보면 거기 살고 계신 국민들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고 계신 분들은 힘들어하다 보니 이게 경기 침체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게 세상이 많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릴 필요가 있는 게 미국 경기가 지금 침체로 가지 않은 이유는 글로벌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람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현재 미국이 IRA법이나 이런 걸 통해서 투자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부터 내후년까지 놓고 보면 그 관련 투자했던 기업 공장들이 많이 지어지고 나면 새로운 고용이 창출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경기 침체라고 부르는 건 실업률이 급등하는 즉 해고가 많이 늘어나고 그 늘어난 해고 때문에 사람들이 월급이 없으면 돈을 쓰지 못하고 그걸 이제 수요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수요가 또 감소하면 또 다른 해고가 일어나는 걸 경기 침체라고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 사람도 부족하고 또 지속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과 관련된 어떤 인력을 뽑는 수요들은 지속되기 때문에 해고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지표로만 보면 경기 침체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경기가 어렵다고 느끼느냐? 신기하네요. 물가가 높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이렇게 물가가 높은 게 사실 40년 만인 거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살아오는 분들 중에서 30, 40대까지는 이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죠. 날 이렇게 대한 물가는 네가 처음이야 이거군요.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어렸을 때 보면 저희 아버님이 항상 돼지고기 사오시면서 아버지 왜 소고기는 안 사오세요? 그러면 비싸서 못 먹어 이랬었거든요. 그걸 물어보셨어요? 지금 그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아주 정상적인 건데 사람들은 그동안 너무 낮은 물가가 가능했던 건 뭐냐면 지난 40년 동안 중국이나 베트남 아니면 이런 동남아 국가들이 정말 저임금으로 물건을 싸게 생산했던 효과들도 있었었고 국제 분업. 또 하나는 사람이 남아 돌았었어요. 그동안은. 그러니까 사람의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물가가 안정이 됐었던 건데 코로나 이후로 미중 갈등 거기에 코로나 이후로 사람들이 많이 돌아가시고 또 지금 본격적으로 미국에서도 1945년생 이상인 그 베이비 부모들 이런 분들이 이제 은퇴하기 시작하면서 사람이 부족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사람 부족하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임금이 올라가겠죠. 임금 올라가면 물가는 더 올라가요. 식당에서 사람들 페이를 더 주면 더 올라가죠.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강남에 있는 데긴 하지만 뭐 소고기 100g에 69,000원 뭐 이러던데 쉽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피부적으로 느끼는 경기는 안 좋아 보이는 건 내가 버는 거에 비해서 물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내 구매력이 낮아서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거고요. 그런데 실제 침체라는 건 그게 아니고 실제 내가 돈이 없어서 아예 직장이 없어서 수요조차 못하는 게 침체다. 그래서 이건 조금 갈라서 보셔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결국은 고용을 통해서 경기를 판단을 해야 되는 거군요. 근데 고용 지표 때문에 걱정이 돼서 지난달에 빅컷을 하고 보니 고용 괜찮다. 이게 현재 미국의 결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 경기가 지금 체감하기로는 소득 올라가는 속도보다 물가가 너무 빨리 올라가서 힘든 건데 뭐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미국 소비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소비자 심리지수가 떨어져요.
경기 좋은데 왜 떨어질까요? 이것도 그런 체감 때문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소득 수준이 있는 사람들마다 되게 체감이 많이 다른 게 서민들 입장에서 사실 살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조금 중산층 이상에서부터는 오히려 또 소득 요즘 이제 양극화라는 게 워낙 심하다 보니까 또 흔히 얘기한 중산층 이상부터는 사실 또 별 문제가 없는 미국에선 그런 모습이었었던 거고요. 실제 맥도날드 가격 기준으로 코로나 전후를 비교해 보면 2배가 올랐어요. 2배요? 예. 야. 그러면 정말 큰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서민분들은 한 가지 문제가 더 있는 게 미국 기준으로 놓고 보면 미국에는 서민들은 대부분 유색인종일 가능성이 있고요. 흑인들이라든가 아니면 히스패닉이라든가 이런 분들이실 텐데 기억하시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가 지난해하고 지난 2, 3년에 걸쳐서 바이든 정부가 대규모의 불법 이민을 많이 받았어요. 지난해만 300만 명이 넘는 불법 이민자들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이민 오신 분들이 어디에 취직했을까요? 그 서민분들의 일자리를 잠식했겠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오히려 일자리를 찾기도 어렵지만 그분들 때문에 이제 임금이 떨어지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디 가서 서비스업에 종사를 하는데 저 아침에 여기 밑에 쉑쉑버거 먹고 왔는데 거기서 제가 만약에 종업원 일을 하고 있다라면 네. 만약에 불법 이민자금 더 싸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런 이중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법 이민자로 인해서 미국의 물가는 잡혔지만 그 잡힌 물가를 향유하는 거는 지금 고소득층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오히려 서민들 입장에서는 그것 때문에 내 임금도 더 떨어졌을 수도 있고 동시에 물가가 오르는 기현상들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더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인건비의 급격한 상승을 이민자들이 막아줬는데 이게 시장에서 느끼는 극심한 양극화를 좀 더 심화시켰다. 그렇죠. 서민분들은 더. 자, 근데 이 와중에 보니까요. 그 미국이 금리를 내렸어요. 금리를 내리면 통상 미국에서 돈이 빠져나가서 우리가 이머징이라고 하는 여러 신흥국으로 좀 가고 그래서 다 같이 좀 잘 살게 되는 분위기가 조성이 됐던 게 과거 패턴이었는데 예. 미국이 금리를 꽤 많이 한 번에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달러는 강세고 다른 나라로 뭐 대바겐세일했던 중국 말고는 딱히 돈이 간다는 징후가 없거든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이게 낙수 효과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바이든 정부 또는 이제 앞으로 해리스란 분이 되실지 트럼프란 분이 되실지 알 수는 없지만 네. 그 두 분이 내걸고 있는 캐치프레이즈가 아메리칸 퍼스트 즉 메이드 인 아메리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동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지난 40년간은 국제 분업화라는 게 있었어요. 미국은 소비를 하고 네. 그 소비하는 물건들은 신흥국가가 만들고 그게 저물가를 그렇습니다. 유지하는 힘이었죠. 예. 그러니까 미국이 좋으면 소비가 좋으면 신흥국의 생산이 좋아지면서 올라가는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이제 미국이 모든 것들을 내가 다 하겠다라고 하니까 미국 좋으면 미국만 좋은 걸로 끝나요. 야. 오히려 신흥국으로 이런 어떤 효과들이 확산되는 효과가 적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미중 갈등을 보고 계시고 네. 그 미중 갈등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게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밖에 나갔던 공급망들이 미국 안으로 들어오면 미국 좋으면 미국으로만 끝나고 이게 중국이라든가 아니면 이전에 있었던 아시아 국가 또는 한국 같은 국가들한테 이게 옮겨오는 게 많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앞으로 이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증권시장을 볼 때도 네. 앞으로 미국이 좋으면 한국도 좋을 거란 이 얘기들이 이제 성립 안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장인 거고 그게 올해 우리 시장에서 처음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미국이 좋아도 우리가 안 좋아질 수도 있지만 미국이 안 좋을 때는 왜 그렇게 빨리 반응을 해요? 미국이 안 좋아지면 일단 글로벌 시장에서 유동성이 줄어들고 죄송합니다. 네.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투자 비중이 절대적입니다. 우리나라는 수급상으로 놓고 볼 때 기관 투자가의 역할이 거의 뭐 없다시피 할 정도로 무너져 있어요. 네. 그럼 이제 개인 투자자하고 외국인 투자자밖에 없는 건데 이 외국인 투자자가 자금을 회수하기 때문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자금을 많이 회수하게 되면 일단 시장은 많이 하락을 할 거고요. 네. 그리고 좋든 싫든 우리나라 경제도 아직은 수출 경제다 보니까 미국이 좋다고 해서 우리가 더 많이 좋진 않다 하더라도 어쨌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한국 시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 나온 김에 그 질문 좀 드릴게요. 네. 외국인들이 한국을 거의 이런 표현은 좀 과할 수 있습니다만 패대기를 치다시피 내다 팔고 있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정확하게 한국을 파는 건 아니고요. 네.
삼성전자만 팔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삼성을 파는 거다. 예, 외국인 팔아댄 금액을 정확하게 보면 삼성전자만큼만입니다. 그래서 전자를 파는데 전자의 시가총액 비중이 20%가 넘다 보니까 네.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적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건 이미 시장에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삼성전자의 경쟁력이 사실 이전만 못한 거고, 그리고 이게 구조적인 문제를 야기하다 보니까 뭔가 이제 삼성전자와 관련된 부분이 뭐 반도체가 조금 시장이 안 좋은 거면 경기 사이클상이면 이렇게까지 안 줄일 텐데 뭔가 이 기업상에 문제가 있다고 발견되다 보니까 남들은 좋거든요, 반도체가. 그렇습니다. 네. 전자만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자에 대한 어떤 시각들이 많이 달라졌다라는 게 외국인들의 시각입니다. 이게 또 희망이라면 희망이 될 수도 있겠네요. 한국을 파는 게 아니라 삼성을 파는 거다. 삼성의 업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자신감을 주면 외국인들 돌아올 수 있다는 뜻입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네. 그게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보다는 현재 이 자체가 구조적인 모습이니 혹시 빠르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2, 3년 뒤가 아닐까라고 생각들을 하더라고요. 오래 걸릴 거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요, 이사님, 그 미국이 금리 내렸으면은 그 환율도 좀 진정이 돼야 될 것 예. 같은데 금리 내리기보다 더 올랐거든요. 이건 왜 그래요? 사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이 금리를 내림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선에서 지금 어떤 분이 되든지 간에 네. 결국엔 국채 발행도 많이 하고 뭐 이런 현상들이 있고, 재정 집행 늘릴 예. 거니까. 또 하나는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 지금 이제 베팅사에서는 트럼프를 굉장히 우위로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렇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야, 트럼프라는 사람이 만약에 관세도 많이 올리고 불법 이민자들도 막으면 또 물가 올라가는 거 아니야라고 해서 앞으로 물가가 혹시 올라갈 거에 대한 선제적인 어떤 반응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언젠가 금리를 올릴 수도 있으니. 그렇습니다. 네. 오히려 못 내리거나 올릴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있는 거고, 또 하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현재 수출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금액보다 우리나라에서 해외 투자로 빠져나가는 돈이 더 많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보통 우리가 수출을 잘하면 달러가 들어오면서 원화가 강세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시장에서 한국 시장에 대한 실망을 많이 하시고 실제 외국으로 나가는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투자 이민을 많이들 가시는군요. 생각보다 많으세요. 네. 그래서 뭐 국장 탈출은 뭐 지능순이다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진짜. 정말 안타까운 얘기들이 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영향들도 같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게 가속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선 이후에 혹시 물가가 반등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먼저 반영이 되고 있고, 두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해외 쪽으로 투자가 많이 늘어나는 부분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다라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스라엘과 중동 간의 전쟁 자체가 길어지면서 혹시 유가가 오르지 않겠느냐, 이런 점들도 반영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와중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우리가 약간 마음이 좀 조마조마하기도 한 것이 세상에 돈 걸고 하는 데만큼 치열한 데가 어딨겠습니까? 예. 근데 미국에서 돈 걸고 그 베팅하는 사이트에서 트럼프 압승을 예상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지금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고, 네. 지금 상황에서 보니까 60%가 넘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아니, 이사님은 어느 쪽이세요? 누가 될 것 같으세요? 저는 처음부터 해리스란 분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왜죠? 해리스란 분이 뭐 못해서라기보다는 너무 준비가 짧으셨어요. 사실 이분이 만약에 처음부터 있었으면 충분히 정책부터 하셨을 텐데, 바이든이라는 분이 중간에 낙마를 하시면서 주연 배우만 바뀐 거니까. 이렇게 되면 네. 당신만의 뭐 색깔을 내기가 되게 어려워집니다. 일단 그런 게 있었을 거고요. 두 번째가 더 재밌는데, 최근에 요 지지율이 많이 뒤집혀진 게 유색인종들의 반란이 되게 커요. 아, 그러게요. 생각보다 히스패닉이나 이쪽에서 지지세가 약하던데. 많이 약해졌는데, 네. 특히 이제 흑인들 같은 경우가 보통 민주당을 찍는 비율이 90%가 훨씬 상회를 하는데, 네. 최근에 여론조사를 해보면 70%대로 많이 떨어졌어요. 이게 앞서 말씀드린 거하고 연관이 있는 게, 결국 불법 이민자들 때문에 내 일자리만 뺏기고 오히려 내 임금이 낮아졌다. 근데 이 높은 물가에서 이 월급을 가지고 살려니 되게 힘들다라는 어떤 물가와 관련된, 또 불법 이민에 대한 피해와 관련된 불만들이 유색인종들 중심으로 굉장히 커지기 시작을 했어요. 아, 한정된 일자리를 두고 그렇습니다. 저임금 그 비숙련 일자리를 두고 경쟁을 하다 보니 현재 미국 민주당 정부의 이민자 정책에 반대하게 되는군요. 그렇죠. 하나가 더 있다라면 최근에 이란 이스라엘 전쟁도 영향을 미치는 게,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확전이 되고 있는 모습을 네.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면 미국 내에 있는 이슬람을 믿고 계시는 종교를 가지신 분들은 사실 등을 돌릴 수밖에 없죠.
예. 이러나 저러나 지금 그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시는 앞으로 건데. 계속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부상을 한다고 치면 요새 그 여러 가지 어록이 있더라고요. 관세, 사전에서 내가 찾아본 제일 아름다운 단어.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관세를 막 1000%씩 때리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중국의 관세를 이렇게 때린다? 무역 분쟁이 더 가속화된다? 우리나라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수출하는 국가들한테 제일 안 좋은 케이스고요. 그래서 사실 한국만 놓고 보면 네. 해리스란 분이 되는 게 조금 더 유리합니다. 그냥 뭐 하던 정책 계속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 정부는 중국을 억제하는 방법 자체가 특정 기술에 대한 어떤 억제가 되게 커요. 예를 들면 반도체 중국 못해. 네. 2차 전지 중국 못해.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러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우리가 잘하고 있는 산업들이니까 뭔가 우리가 달아나거나 또는 미국이 아직 그걸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수혜를 보는 입장인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거죠. 수출하는 애들 다 가만히 안 놔두겠어. 너희들이 벌어들인 만큼 뱉어내.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예요. 기업들이 기업을 미국으로 옮겨가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일 거고 그게 아니라면 관세를 물어야 되는데 관세를 물게 되면 수출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대자동차가 수출을 할 때 거기서 GM이라는 자동차와 경쟁을 할 때 혹시 관세 때문에 우리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라면 우리 입장에서는 주름살이 될 수밖에 없을 거고 혹시 거기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들의 마진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점들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트럼프가 되면 한국 입장에서 또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국에 수출하는 여타 국가들의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대선이 임박해 있는 이 와중에 뉴욕장은 사상 최고치를 계속 찍고 있는데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때 방향성을 어떻게 잡으면 좋습니까? 지금 글로벌 주식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힘이 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잘 아시다시피 가장 큰 거는 AI였어요. AI를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산업의 변화가 있었던 거고 그러면 냉정하게 글로벌 시장에서 AI를 제대로 하고 있는 국가를 찾아보면 전 세계에서 두 국가밖에 없습니다. 미국과 중국인 거죠. 네. 어떻게 보면 한국은 이 AI를 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공급하는 정도 그것도 하이닉스 빼놓고는 없는 정도. 우리는 부품 맞습니다. 사군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차별화가 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앞으로도 혹시 지금 미국에서 이렇게 AI가 되게 붐을 일으키고 또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금리를 더 내릴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러면 시장에서 우려하는 게 혹시 유동성발 버블 가능성도 나오는데 그건 미국만 해당될 것 같아요. AI 버블이라면 AI 관련 기업이 버블일 건데 우리는 그 관련 기업이 없으니 사실은 버블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죠. 거품에서도 비켜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비슷한 사례가 2000년대 초반엔 반대 현상도 있었어요. 2000년대 초반엔 아시겠지만 중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산업화라는 걸 진행을 했고 그 산업화 할 때 한국에 있는 조선소가 한 25배 정도 철강이 한 10배 정도 오르면서 굉장히 큰 수혜를 받는데 그 당시에 미국의 주식시장은 별로 크게 많이 오르지 않았거든요. 왜 미국은 제조업이 지금 전부 다 공동화돼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지금은 역으로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어떤 간극의 차이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말 나온 김에 죽어가다가 살아나려고 하는 중국 시장 좀 살펴보고 싶은데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지금 패키지로 계속 내놓고 있거든요. 요거 가지고 중국 살아날 수 있습니까? 살아날 수 있을지 여부는 지속성에 아직은 달려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는 건 뭐냐면 중국이 달라졌는데 대한 인식은 확실한 것 같아요. 마음가짐이 좀 바뀌었구나. 그래서 이에 대해서 처음으로 서구권, 특히 미국권에 있는 IB들이 처음으로 긍정적 판단을 내렸어요. 얼마 전에 골드만삭스에서도 중국의 어떤 경기 부양책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여기고 그리고 뭐 몇 군데 하우스에서도 이 정도면 일단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판단해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첫 번째는 뭐냐면 중국이 왜 이 시점에서 경기 부양책을 저렇게 강하게 썼을까? 제가 보기엔 미국이 금리를 내린 걸 기다린 게 확연하게 보여져요. 왜냐하면 미국이 금리를 내리기 이전에 중국이 강하게 경기 부양책을 쓰면 그 경기 부양책 효과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이 금리 내리기 이전에 미국 경제는 너무나도 높은 물가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쓰면 물가가 더 높아지겠죠. 그러면 미국은 금리를 더 올릴 수밖에 없고 그러면 중국은 부동산이 안 좋기 때문에 미중 간의
금리 차가 벌어질 텐데. 그러면 싼 위안 가지고 미국장 가서 투자하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외화가 유출이 됩니다. 네. 그럼 통상적으로 우리가 보는 경기 부양의 효과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 중국 같은 경우는 충분히 내가 어떤 정책을 써도 발휘할 수 있는 타이밍을 기다렸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직접 나왔거든요. 네. 요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미국은 경기가 안 좋으면 정권이 바뀌면 그만이지만 네. 중국은 경기가 안 좋으면 그 불만이 다 현재 있는 그 공산당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체제가 불안해져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느끼셔야 될 게 뭐냐면 중국 정부가 체제 불안을 느끼고 있을 정도면 부양이 더 강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게 그렇다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들어갈 만합니까? 지금은 들어갈 만하다라고 그동안 보고요. 많이 속았거든요. 속았어도 네. 그 속았던 여러 차례의 경험에서 중국 시장은 급등을 했고 급락을 했었는데 그 평균 기간이 짧으면 8개월, 길면 22개월이었었어요. 그럼 딱 한 달 됐잖아요. 네. 만약에 우리가 속는다 치더라도 반년 사실상 남았네요. 반년 정도는 가능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최소한 지금 중국이라는 국가가 미국이 금리 내리는 걸 바탕으로 경기 부양책을 시작했다라면 미국의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는 지속적인 경기 부양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최소한 내년, 내후년까지는 이어지는 현재 경기 부양이 시작했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부동산이 닫히면 보통 부동산이 올라오는 데까지 원래 제대로 10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길게 봐서 이것 때문에 중국 경기가 옛날처럼 살아날 거란 기대를 하는 건 너무 섣부른데 주식시장은 반영할 가능성이 있죠. 충분히. 그러면 중국 시장이 살아나서 수급이 그쪽으로 몰리면 한국장은 어떻게 안 돼요? 좋습니다. 실제 지난주에 그런 일이 일어났었는데 저희들은 글로벌 펀드 플로우를 볼 수 있거든요. 네. 실제 일본 시장, 한국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서 중국 시장으로 대거 유입됐고 지난주 기준으로 유입된 중국 시장에 유입된 돈이 네. 글로벌 역사상 최대 규모였었어요. 아니 그러면 가뜩이나 우리 지금 시름시름 앓고 있는 한국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중국 시장 살아나지 말아라 이렇게 기우제 좀 지내야 됩니까? 뭐 사실 한국보단 중국이 더 좋아져라라고 하는 게 좋겠죠. 분명한 건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도 전 세계 수출 비중 중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미국보다 높아요. 애증의 쌍곡선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밉지만 우리를 위해서도 중국 경기가 완전히 죽어가는 건 좋은 건 아닌 것 같다. 네. 다만 한국 밑에 있어라. 이런 정도로 말씀드리고 그럼 싶어요. 마지막으로 이거 질문 드릴게요. 네. 미국이 11월에 금리 동결하고 건널뛸 수도 있다는 얘기 나오는데 이렇게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을 하면 미국에서 이런 사인이 나올 때 중국이 살아나는 속도는 좀 더뎌질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능성이 있는 게 미국의 금리를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서 중국의 경기 회복 속도나 부양책도 속도 조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중국 투자하시는 분들 11월에 미국 금리 방향성 보시고 확인하시고 들어가셔도 뭐 크게 대선 늦진 보고 하는 게 않겠네요. 더 중요한 게요. 네. 원래 제대로 부양책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 가장 큰 이유가 네. 어떤 분이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달랐기 때문에 그거 보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한투자증권 이선엽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